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들이 주로 실수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렌더를 처음 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이 다른 강의를 보고 따라하다가 막혀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 잘 따라한 것 같은데 결과가 다른 게 나온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인데요. 대부분 실수나 오류가 나는 경우는 비슷합니다. 저 역시 처음 공부할 때 겪었던 실수들이 많고요. 이 영상을 보고 해결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모델은 한 질문자분께서 만든 모델입니다. 영상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모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점선, 면 겹침 현상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델은 점선, 면 등이 이어져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의도에 따라서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보의 경우 이어진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닌 겹침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의 선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과 여기 선의 두께가 미묘하게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지금 선이 겹쳐져 있기 때문인데요. 면을 내려보시면 동일한 위치에 선이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델의 쉐이딩이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선 면 겹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초보자의 경우 익스트루드를 쓸 때 본인도 모르게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드를 제자리에서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모델링을 다 하고 나서 알게 됐을 때 해결법은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모두 선택한 다음 M키를 눌러서 메리지 병합입니다. 거리에 의해서를 눌러줍니다. 이 거리에 의해서를 눌러주면 같은 부분에 있는 점, 그러니까 겹쳐져 있는 점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멀 문제입니다. 3D에서는 노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멀은 이제 빛을 받는 각도를 말하는데 쉽게들 표현해서 앞면, 뒷면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다른 3D 툴에서는 앞면은 우리 눈에 보이고 뒷면은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블렌더는 노멀의 앞면과 뒷면 모두를 보여줍니다. 사실 블렌더에도 앞면과 뒷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 노멀이 뒤집혀져 있는 경우 이상한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노멀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러니까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뷰포드 오버레이 탭을 누르고 목록 중에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파란색은 우리가 보고 있는 노멀이 앞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 빨간색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노멀이 뒷면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개체는 특정 부분은 뒷면이고 특정 부분은 앞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뷰에서 봤을 때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를 클릭한 뒤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진입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진입해서 이 모든 면을 선택해 줍니다. A키를 눌러서 선택한 뒤 Shift N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이 되는데요. 가끔 이 Shift N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빨간색 면이 있는 부분을 잡고 Shift N이 아니라 Alt N을 눌러줍니다. Alt N을 눌러주면 노멀을 조정하는 탭이 나오고 거기서 뒤집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멀을 모두 정상적으로 맞춰주시면 면이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폼, 변환 문제입니다. 아마 제 이전 영상들 중에서 가볍게 언급이 되었던 부분들일 텐데요. 오브젝트가 가진 위치, 회전, 축척, 크기 정보를 통틀어서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3D 모델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위치, 회전, 크기 등은 그 모델의 진짜 정보가 아닌데요. 3D 모델의 진짜 정보는 여기 오른쪽에 변환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작업을 할 때 오류가 난다면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모는 올바르게 서 있는 정사각형 네모처럼 보이지만 변환 탭에 오시면 X축으로 90도가 회전된 상태입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루프 컷을 2개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S를 누르고 Z를 누르면 위아래로 길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길어지는 것은 Y축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이 X축으로 90도가 회전되었기 때문이죠. X축으로 회전된 것을 0으로 돌려보시면 위아래로 정상적으로 늘어난 게 보이시죠? 위아래는 이제 Z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죠. 이게 90도가 회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Z축으로 확대를 했을 때 위아래가 아닌 Y축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환 트랜스폼에 있는 것이 000일 때와 뭔가 이 수치가 조정이 됐을 때랑 거기서 발생하는 괴리감 때문에 작업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편집을 하는 것은 이 트랜스폼,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데이터들이 변형이 되는 거고요. 에디트 모드에서 편집을 하는 것은 이 모델의 진짜 데이터가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변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바꿨어요. 이렇게 트랜스폼 위치가 다 바뀌고 축척도 바뀌었어요. 위치도 바뀌었고요. 그런데 나는 이게 실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보이는 모습이 실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그럴 경우는 컨트롤 A를 눌러주면 적용이라고 뜹니다. 이 적용은 트랜스폼을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적용하겠다 그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값을 눌러주시면은 그 트랜스폼 값이 내가 보는 상태로 변합니다. 지금은 회전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변환값, 트랜스폼 값에서 회전이 000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회전이 안 된 진짜 상태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다가 뭔가 작업이 틀어진다. 그럴 경우는 이 트랜스폼 값을 확인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트랜스폼 값을 설정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오류가 나면 회전이 000, 축척이 111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D 모델링에서 제일 좋은 면은 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은 삼각형이고요. 오각형 이상은 나쁜 면입니다. 그래서 오각형 이상은 안 쓰는 게 최고입니다. 오각형 예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모델을 보면 모델이 딱 봐도 뭔가 이상하게 면이 울어 있잖아요. 이걸 에디트 모드에서 가서 보시면 이 면이 칠각형입니다. 이렇게 칠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우는 거거든요. 면은 사각형이 제일 좋고 그 다음 삼각형, 오각형 이상은 꽝이기 때문에 이 칠각형 면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면을 칠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나 삼각형이 되도록 바꿔주면 해결이 됩니다. 이 사각형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그을린 현상이 없어졌죠. 그런데 왜 삼각형보다 사각형이 좋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사각형은 편집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사각형이고 여기는 삼각형이잖아요. 컨트롤 R을 눌러가지고 루프 컷을 해줬을 때 이 사각형인 부분들은 루프 컷이 바로 떠요. 그런데 삼각형인 부분은 루프 컷이 안 뜨고 점만 떠요. 그러니까 루프 컷이 먹히지 않는 거죠. 루프컷뿐만 아니라 베벨 모디파이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사각형이면 정상적으로 들어가지만 만약 삼각형 면이 있는 부분에 베벨 모디파이어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루프컷이나 베벨 기능 말고도 많은 기능들이 삼각형보단 사각형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보다는 사각형을 쓰고 사각형이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삼각형을 쓰는 것입니다. 오각형 이상은 쓰지 말고요. 다음은 모델들이 화면에서 사라졌을 때의 해결법입니다. 블렌더 모델 편집을 위해서 개체를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1번을 누르면 점을 선택할 수 있고 2번을 누르면 선을 선택할 수 있고 3번을 누르면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2, 3 단축키가 에디트 모드가 아닌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1번을 눌렀을 경우 이렇게 특정 오브젝트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2번을 눌렀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에 컬렉션 창을 보시면 이렇게 눈동자가 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1, 2, 3이 컬렉션 1번, 2번, 3번을 남기고 다른 컬렉션들을 숨기는 단축키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축키는 컬렉션이 한 개일 때는 작동하지 않고 컬렉션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만 작동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1, 2, 3을 눌러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 모르다가 조금 익숙해졌을 때 이제 컬렉션을 여러 개 썼을 때 에디트 모드가 아닌 오브젝트 모드에서 1, 2, 3을 눌렀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당황하지 않고 이 눈동자만 켜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버그인지 눈동자를 눌러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 경우를 좀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눈동자만 누르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실수로 자주 누르는 단축키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당장 생각나는 거는 많지 않네요. 우선 5키를 누르면 이 비례 편집이 켜지는데요. 다른 키랑 같이 누르는 게 아니고 5키만 눌러도 단축키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수로 키고 왜 이상하다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비례 편집 기능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또는 점선 면들 그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같이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 기능 단축키 5, 이 비례 편집을 실수로 키고 끄는 걸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5키를 실수로 눌렀다든가 그랬을 경우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슬래시 키입니다. 슬래시 키를 누르면 그 선택한 오브젝트만 남고 나머지는 다 숨겨져요. 어떻게 보면 하이드랑 비슷하지만 하이드와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하이드와 슬래시 키를 각각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은지는 추후 영상으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개의 오브젝트 또는 몇 개의 오브젝트만 남고 나머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슬래시 키를 한번 더 눌러보시면 다른 오브젝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 5 그리고 슬래시 키 이 정도는 실수로 눌러서 버그가 발생했다고 잘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오류 모음이었는데요. 원래 계획은 모델링을 진행하는 강좌를 올렸어야 했는데 제가 허리를 다쳐서 알아누워 있다가 조금 괜찮아진 차에 질문자분이 계셔서 그 답 영상을 먼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한번 스트레칭을 한 뒤에 작업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